제가 뭐 정신이 없습니다. 예, 충성. 예, 충성. 네, 충성. 이해운, 정몽준, 김항식, 네, 총리까지 인물난에 시달리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거물급 인사들의 경쟁구도 예측으로 더욱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중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지요. 그리고 끝까지 이분 혼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운 새누리당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땅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15분 이상 기다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바쁘신 분을 제가 네. 붙잡아놓고서 큰일 났습니다. 현호석 장관한테 국민 무시하는 오만한 말상이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네. 지금 금융당국이 책임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기니까 조금 접어두고 네. 책임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책임을 따져보자 그러는데 당국자가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 따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네. 국민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 그 마음이 더 웃겨.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냐. 아니 그리고 정보 충격적이네. 제공에 동일하지 않으면 카드가 발급이 안 되는 시스템을 모르시는 건지 알고 저러시는 건지도 어이가 없고, 둘째, 우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거는 내가 주는 개인정보를 내 카드를 관리하는 일에만 쓰라고 동의하는 거지, 누가 돈 받고 외부에 팔아먹으라고, 사기꾼한테 팔아먹으라고 동의를 했습니까? 네.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시죠.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죄하는 심정으로 일 똑바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카드 개인적으로 발급을 안 받으셨던 분 같아요. 아니 카드 없이 이 사회에 살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뭐 그 목사님들도 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탈세하시는 분들이 주로 카드 안 쓰시거든요. 아, 탈세하는 사람들이 현금만 카드 안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탈세하시는 분들인데, 부총리는 왜 카드를 안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썼다면. 네. 네, 카드를 직접 자기 손으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안 발급받았을 때는 그 동의서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부총리 알 텐데. 하신 지는 뭐 얼마 안 됐고 1년이 아직 채 안 됐고, 네, KDI 원장. 그전에는 뭐 그냥 일반인으로 계셨는데 일반인일 때도 카드를 직접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동의를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직접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갑자기 금융 소비자들이 잘못한 걸로 돼버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네. 그것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내 개인 정보를 사기꾼한테 팔아먹으라고 동의해줬어요? 네. 자, 서울시장 왜 나오시는 겁니까? 지방자치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좀 됐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중앙정치 예속이 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실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는 대권 가려고 하시는 분들, 대권 주자들 노름판 비슷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서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어떻게 하면 서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드릴까? 이거에 1년 365일 24시간을 고민하고 발로 뛰어도 모자라죠. 그런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청와대로 향해서만 가 있고, 임기 동안에도 보면은 대권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시장은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이 실종된 서울이잖아요. 정치시장만 계시는 그런 서울. 그러니까 정치시장에게 빼앗긴 서울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나섰습니다. 그럼 우리 이해운 의원은 대권 도전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서울시장이 돼서 네. 순수하게 정치 쪽, 저쪽 멀리 청와대 안 보고 진짜 서울 시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 네. 그리고 뭐 여태까지 정치해 오면서도 그래왔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시장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들도 보면 요즘은 뭐 서울시장 후보를 얘기할 때 무슨 대권 예비주자 고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서울 시민의 삶은 바뀌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이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발상을 바꾸셔야 삶이 바뀝니다. 근데 단점이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서초구 의원이셨잖아요, 국회의원. 네. 그러면 이게 서초 부자 동네잖아요. 서초구. 그럼 좀 가난한 동네 마음을 알까, 저분이. 근데 서울은 물론 강남 3권 외에는 정말 어려운 동네가 많거든요. 이런 질문 안 받으셨어요? 받을 수도 있죠. 네. 받을 수도 있고 좀 처음 받는 거긴 하지만, 네. 일꾼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충실히 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네. 그 주인이 서초구였든 서울시든 누구든지 간에 그 주인이 시키는 데 따라서 충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가난한 강북 동네의 사정을 알까? 아니, 제가 서민인데 제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아, 그래요? 서민이세요? 군인의 딸로. 아, 군인의 딸로? 네. 서민으로 사셨어요? 아니, 지방 서울, 시골에서 어린 시절 다 살았고, 서울에 산 지는 사실 대학 오면서 산 건데, 네. 대학 다닐 때도 뭐 관악구에서 화숙방 전전하면서 네. 대학원까지 지냈고, 아. 제가 서민이 아니면 누가 서민입니까? 아. 그리고 이해운 의원이 내가 서민이다, 최고위원이. 네. 그래서 서민섬 정확히 내가 알고 있다. 아, 그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뭐 은평구 다 알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민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서울시에서 주거 문제도 있습니다. 뉴타운 문제. 네. 지금 뉴타운을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지정을 해놓고 네. 이게 추진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되고 오두가도 못하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구로 지정이 돼 있으면 뉴타운을 하고 싶지 않아도 집을 뭐 개보수를 한다거나 좀 무너지고 비가 새고 하는 부분을 고칠 수도 없어요.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그건 저작권 침해요. 예, 뉴타운이 시작된 게 2004년 5년부터인데 지금까지 이 네. 긴긴 세월을 집도 제대로 못 고치고 비 새는데 뭐 부서진데 이런 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재앙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예를 들면 추진이 돼야 될까 해제가 돼야 될 곳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말아야죠. 주민들이 추진하기를 원하고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행정 처리도 도와드리고 또 용도 규제든지 또 예를 들면 이제 그린벨트 이런 게 묶여 있는 부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서 합리적으로 풀어주면서 빨리 가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그 대신 해제하고 싶은 데는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제하겠다면 빨리 해제를 하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해제하려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 조합이 결성된 부분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 결성해서 사람 고용해서 인건비 주고 활동비 써왔던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돼서 해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지원해 드리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역 시장님은 2년 동안은 방치하시고 아무 손도 안 대셨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서울이 시장 선거가 다가오니까 최근에 이제 출구 전략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출구 전략이 보면 주로 해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추진은 추진대로, 해제는 해제대로. 근데 해제하신다고 하지만 제일 필요한 매몰병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계셔가지고 해제도 안 되고 추진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을 또 국민 세금으로, 시민 세금으로 할 수는 안 되잖아요. 없는 거죠. 예. 다른 방법이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공개할게요. 아, 지금 여기서는 말 수 없고. 출정식도 안 한 상태에서 영업 비밀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민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네. 국가죠. 네. 예. 그리고 막 개발 이런 거,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 달동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동네가, 강남 부자도 있지만, 달동네도 살아있으면 안 됩니까? 달동네를 꼭 다 재개발해야 됩니까? 다 재개발할 필요는 없죠. 그죠? 달동네도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지금 달동네라는 곳은 가보면 참 어렵게들 사시거든요. 불편하시고. 근데 그런 부분은 편리하게 해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근데 도와주는 그분들이- 측면에서 해야지 막 예. 싹 긁고 막 용역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철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싸우고 터지고 이런 모습 국민이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네. 과거 개발 시대의 발상이고 방식이죠. 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방식과 발상이 통하겠습니까? 네. 네. 자,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편리하게 해드려야죠. 네. 네. 그리고 또 뉴타운 그 해지하고 그다음에 또 뭐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해지할 건 해지하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복지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죠. 뭐 분야별로 다 말씀드리면 아마 저한테 하루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네. 근데 이제 경제가 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역 시장이 또 잘하시는 부분도 있죠. 다 못하신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이 도시경쟁력 6기 7위 하거든요. 네. 근데 살고 싶은 도시 순서를 조사해보면 58등에서 6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시민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곳이란 얘기예요. 네. 뭐가 힘드냐? 네.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여기서부터 모든 복지든 성장이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소위 이제 지역별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있지만 17개 광역단체별로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서울이 지금 7등, 9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경제 성장률은 예. 그러니까 조그만 다른 지자체들보다 어려운 거죠. 그 얘기는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예,
서울이 1등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 생각하고 서울이 1등인 줄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서울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예.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 서울에 굴뚝 산업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럼 서울의 경쟁력은 서비스 산업에 있죠. 네.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서울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제 도시로서. 주로 관광의 경쟁력도 있는 거고. 요즘 뭐 중국 국경절 맞으면 엄청나게 몰려들 오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몰려는 오시는데 제대로 세일즈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풀어준 엄청나게 뭐 몇천억을 들여서 건물 짓고 그러지 않아도 현재 막혀 있는 부분 뚫어주고 규제만 서로 연결시켜주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알선 중개 기능만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해줘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관광도 있고 또 의료도 있죠. 의료 뭐 민영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네. 의사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들 많이 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손재주들이 워낙 젓가락을 쓰는 문화에서 우리가 생활해 왔기 때문에 섬세한 손놀림으로 외과 수술이나 이런 수술 계통은 저희가 세계 1등이에요. 반도체 그 섬세한 회로 잘 만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1등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의료 기술을 가지고도 이거를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 중개 기능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중개업체가 있지만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사기도 치고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중개 기능은 공공 서비스로 서울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주고 네. 어디 어떤 병원의 의사가 뭘 잘하고 뭐 연결도 시켜주고 비용 받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역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동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에 관심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일자리죠. 이런 분들 모아서 통역센터를 만들면 통역을 한 사람씩 의료 병원에 보내주면 너무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비싸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요즘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통역센터에 그냥 딱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3자 통역을 하면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은 인력을 갖고도 맺힌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뚫어주는 걸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서울시장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컨텐츠가 굉장하신데요. 하여튼 뭐 너무 세세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오히려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까? 네, 금융 뭐 또 그다음에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많습니다. 예. 네. 네. 여러 각 부분마다 나는 준비된 서울시장이다. 예. 하여튼 뭐 경선에서 이기셔야 될 텐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일단 고비를 넘기셔야 되죠. 네. 예. 거기에 대한 전략은요? 전략이라기보다는 저는 늘 뭐 방식이 똑같지만 뭐 선거 공학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해서 뭐 이기겠다 이런 거보다 시민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